자, 이어서 김용일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슈 플로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어제와 마찬가지로 사우디에서 또다시 좋은 소식, 기대가 되는 소식이 왔기 때문에 오늘 힘든 장에서도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우선 한국과 사우디의 건설 협력과 관련된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7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선 2021년까지의 기록까지 보면은 누계 기준으로 총 1,495억 달러 규모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전체 수주액의 17%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 최대 해외 건설 시장이다. 이것이 바로 한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지난 2009년에서 2013년 사이에는 이 제2의 중동 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연평균 121억 불씩 수주를 계속 해왔지만 2014년 이후부터는 유가도 내리고 그리고 경쟁이 점점 격화되는 부분, 거기에다가 코로나까지 겹치게 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주액이 큰 폭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거의 연평균 28억 불입니다. 121억에서 28억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안 좋은 추세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2000년대 이제 앞자리가 바뀌게 되면서 플랜트 건설 중심으로 다시 한번 기지개를 피고 있는 한국과 사우디의 그런 관계가 되겠는데요. 사우디 쪽에서는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이제 우리가 1차 중동붐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사우디에서 근무했던 이 한국 근로자들은 성실하고 그리고 근면한 자세 그리고 공사 기간을 앞당기는 이게 중요하죠. 이런 부분에서 좋은 품질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성과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사우디 내무부 청사 사진이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30년 전에 우리 기업들이 건설을 한 건물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아직까지도 건재하고 튼튼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20년 내에서 30년 전에는 또 근로자들이 한국인들이 오게 되면서, 사우디에게 첫 인상을 보였다면 이제는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자동차, 그리고 휴대전화, 이런 것들을 들고 와서 사우디인들을 매료시키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서, 좀 더 우리의 뛰어난 사업화, 그리고 이런, 배우자, 건설 쪽의 이런 배우자 인식이 사우디의 정책 결정 지원자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주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러한 흐름들이 이어져야 할 텐데요. 자, 사우디와 관련된 훈풍들, 수혜주들 포인트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용일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이제 사우디와 관련해서 이틀 연속으로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이젠 또 조금 더 새로운 쪽 포인트로 옮겨가고 있는 모습들도 내부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우선 세 가지 플로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든 시장의 한 줄기 빛, 바로 사우디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 오늘 흐름 괜찮은데 약간은 그 안에서도 쏠려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략을 잡아봄으로써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또 오늘 초반에 좀 괜찮다 싶더니 다시 좀 하락으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슈가 더 빛나는 것 같은데요. 자, 사우디와 관련된 내용 추가적으로 내용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오늘 시장이 역시나 또 계속해서 이 우려감들이 이어지고 있는 이 미국의 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제 전쟁에 대한 불안감들, 그 다음에 투자 심리가 많이 악화된 부분, 반대 매매 우려감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괜찮은 듯 보였지만 순식간에 이제 하락을 했다가 그래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가장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은 역시나 사우디 관련된,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저번 주부터 우리가 이제 꾸준하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나마 지금 현재 시장에서 수급이 살아있는 쪽은 사우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가올 수 있는 이슈들이 계속해서 연장될 거기 때문에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런 이제 이슈를 뿌려놓은 것들이 약간은 수확을 하는 그런 이제 느낌이기 때문에 오늘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예정인데, 어제와 이제 이슈 자체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 MOU에 대한 부분들
오늘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MOU가 상당히 이제 많아졌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업무 협약 혹은 이제 뭐 계약 체결건들이 나왔고, 그래서 오늘까지도 추가적으로 그러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제 이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실질적인 이슈잖아요. 그러면서 또 계속적으로 이 계약건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수혜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이 공동성명을 진행을 하면서 사우디와 이제 이 건설에 대한 또 신화를 만들자, 우리 함께 이제 협력을 해 나가자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역시나 또 이제 이 부분이 주요했었던 것 같아요. 시장에서 지금 그렇게 크게 이 집중받을 만한 이슈 자체가 많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호재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에서 신경 쓰고 직접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만큼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의 또 집중도가 계속적으로 몰려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추가적으로 과연 종목들이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조금 더 이제 이 지켜봐야 되는 구간에 들어섰을지, 이 부분을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관련주들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전문가님께서 이런 사우디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을 때 같이 좀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게 뭐 인프라, 네옴시티, 재건 이렇게 세 가지를 묶어서 자주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내부적으로는 뭐 히림이라든지 뭐 유신 일부 종목들이 좀 세게 나오고 나머지는 약간 반반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 속에서 관련주들의 흐름 어떻게 체크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최근에 사우디 관련주, 그러니까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주들 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때 가기는 갈 건데, 이 친구들이 굉장히 이제 수급이 그래도 그나마 긍정적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기는 갈 것 같은데 굉장히 선별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라고 하면 지금 시장의 체력이 많이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약하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종목들을 다 끌고 가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선별적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수급적으로 가장 우위에 있는 종목이 결국에는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움직임이 오늘 또 그대로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해서 가장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은 역시나 히림일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가장 강조를 많이 드렸었던 종목이었죠. 왜 히림을 가장 강조를 많이 했었느냐라고 하면 역시나 수급이 가장 긍정적으로 잘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들이 워낙에 이제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잘 들어와 주고 있었고, 수급이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주면서 살아 있었기 때문에 히림이 가장 대장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봤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히림이 가장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좋게 움직였었던 종목이 코오롱 글로벌인 것 같아요.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뭐 설명을 크게 드리지는 않았었지만 어제 수급이 굉장히 또 강하게 들어왔었죠. 그러면서 이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또 아주 좋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뭐 히림이나 이제 이 코오롱 글로벌이 대장으로 움직이면서 그 뒤로 이제 따라가는 뭐 유신이라든지 혹은 이제 SY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흐름 봤을 때 추가적으로 충분히 이 상승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히림이 지금 윗꼬리를 그렇게 크게 그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수급을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후에 이런 그림을 그려준다? 그러면 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은 또 나와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유신이나 S와 이런 종목들 보더라도 수급이 여전히 살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 자체는 남아있다라고 보여지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아무래도 이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주의를 해주셔야 될 점이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이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이러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오늘은 윗꼬리를 상당히 많이 그렸죠.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상대적으로 힘을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즉 지금 현재 네옴시티 관련주는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대장이나 혹은 이등주들은 굉장히 힘을 좀 지켜주면서 끌고 가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외에 이제 다른 종목들은 조금 이제 힘이 약해지는, 탄력이 혹은 좀 떨어지는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조금 이제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주들은 약간은 이 선별적으로 계속해서 접근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히림이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히림이 오후 장까지 추가적으로
더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는지, 그러면서 현재 정도의 이러한 수급을 지켜준다라고 하면 아마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히림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치고 간다라고 했을 때 이등주는 또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코롱블루도 조금 이제 차익 실현이 나왔죠. 반면에 오늘 크게 상승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직 유신이나 SI 같은 이러한 종목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수급이 크게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추세를 돌려준다라고 하면 네. 잠깐 상황이 좀 여의치 않으면 다시 한번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사우디 관련해서 네옴시티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지금 관련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다 오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이미 좀 선별적인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었는데 이 부분과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25% 이상 강세를 보이고 있는 히림과 관련해서 오후장까지 수급 체크를 좀 반드시 좀 해보면서 수급이 잘 유지가 되는 좋은 상황이 이어지게 되면 이제 이등주와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연결해보자라는 내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추가적인 내용 더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은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 살아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접근을 하시고 그러면서 일단은 다음 주에 또 이제 FOMC 있잖아요. 다음 주에 FOMC 있기 때문에 다음 주 FOMC까지는 그래도 이제 이 관련주들 관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정도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네옴시티와 관련해서는 짧게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사우디 2탄입니다. 전략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네옴시티 관련주들 지금 현재 수급 흐름은 굉장히 이제 긍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유효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현재 히름이 만약에 오후장까지 이런 이 수급을 좀 지켜준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상승 더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제 히림은 조금 많이 상승이 나왔으니까 후발주자도 같이 본다라고 하면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 위주에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다음 주에 벌써 이제 FOMC가 남았죠. 예, 다음 주에 저렇게 이제 또 FOMC가 준비 중이기 때문에 거대 일정이 남아 있다라고 하면 이제 또 거대 일정까지 약간의 또 눈치 보기 장세가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눈치 보기 장세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과연 이제 또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지는 이러한 이제 FOMC까지 어떤 종목으로 이제 또 수익을 볼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FOMC 결과가 중요하겠죠. FOMC 결과가 또 긍정적으로 나오느냐 아니면 약간은 또 부정적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나뉘게 될 겁니다. 굳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미리 예측을 할 필요는 없겠죠. 미리 예측할 필요 없이 일단은 FOMC까지는 그래도 최대한 안정적으로 계좌 지키는 쪽으로 한번 이제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FOMC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나뉠 것이다라는 점. 다만 지금 현재 시장이 워낙에 이제 많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과매도 구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OMC 이후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 또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FOMC 이후에 과연 내가 어떠한 종목으로 수익을 봐야 될 것인지 이 부분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번 주 전략 꾸려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의 이슈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이슈인 FOMC까지 잘 지켜보고 난 다음에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플로우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